이번 시간에는 4절 일반 요구사항 하겠습니다. 4.1절 ME 기기 또는 ME 시스템에 대한 적용을 위한 조건. ME 시스템은 일단 빼고 ME 기기라고만 하겠습니다. ME 기기에 대한 적용을 위한 조건.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경우 이 표준의 요구사항은 정상 사용 및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오용에 적용해야 한다. 단일 고장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정상 사용을 그리고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오용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고, 또 질병, 상처 또는 장애의 보조나 완화를 의도하는 ME 기기에 이 표준을 적용할 경우 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정의 및 요구사항은 그 ME 기기가 의도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의료기기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용자가 의사나 간호사, 병원 관계자들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환자가 있을 텐데요. 보통은 이제 의료기기가 대부분 이제 환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만지는 부분, 닿는 부분, 그리고 환자가 닿는 부분, 장착부가 되겠죠. 대표적으로 환자가 닿는 부분은. 해서 이제 요구사항을 사용자와 환자 각각 좀 다르게 요구사항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2절 ME 기기를 위한 위험관리 프로세스. ISO 14972를 이제 여기 4.2절에서 이제 도입을 한 건데요. 일단 오늘은 이 스키매틱을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험관리는 이제 위험관리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위험관리 계획은 처음에 이제 위험 분석할 때부터 이제 Production and Post Production Activities, 양산 및 양산 후 활동이죠. 네, 여기에까지 전체적으로 각 그 페이지별로 다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 플랜에. 위험 분석에 해당되는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일단 이제 intended use, 사용 목적을 확인하는 거하고, reasonably foreseeable misuse,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오용, 충분히 예상 가능한 오용,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용 목적과 충분히 예상 가능한 오용에 대해서 파악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들이 있는지. 두 번째는 identification of characteristics related to safety, 그러니까 안전과 관련된 제품 특성들을 식별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품 특성 중에서도 안전과 관련된 제품 특성을 말합니다. 위험관리라는 것은 이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안전에 관련된 제품 특성을 식별하는 게 중요하다. 위험 분석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identification of hazards and hazardous situations. 위해, 그러니까 해저드를 뭐라 그러냐면은 위해 요인,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텐데요. 해저드는 위해 요인이 되고요. hazardous situation은 위해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위해 요인과 위해 상황에 대한 식별. 그러니까 이거는 제품의 안전과 관련된 제품 특성을 식별하지 못하면 그거에 따른 위해 요인과 위해 상황을 식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우선시해야 될 것은 안전과 관련된 제품의 특성을 식별하는 게 먼저다. 물론 그 먼저 사용 목적과 충분히 예상 가능한 오용에 대해서 식별하는 게 가장 먼저고, 그 다음은 안전과 관련된 제품의 특성을 식별하는 것이 그 다음이고, 그리고 나서 위의 요인과 위의 상황에 대해서 식별할 수 있습니다. 빠짐없이. 그리고 마지막에 리스크 에스티메이션, 위험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위험 산정까지가 위험 분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험 분석은 사용 목적을 알고 제품의 안전과 관련된 제품 특성을
충분히 식별하고 그거에 따른 위의 요인과 위의 상황을 식별을 하고 그리고 그 위의 요인과 위의 상황에 대해서 심각도와 일어날 확률에 대해서 산정하는 거. 그게 위험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위험 분석이라는 게 이제 위험 사정 평가, 리스크 어세스먼트하고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차이는 위험 평가가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이제 위험 산정까지 하고 평가를 하지 않으면 위험 분석으로 끝나는 거고 그 위험 산정 다음에 위험 평가. 평가라는 것은 그러니까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는 걸 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 평가까지가 위험 사정 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험 평가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위험 통제를 해야 된다. 그러면 위험 통제로 다시 내려와서 어떤 방법으로 위험 통제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위험 통제의 완성도를 높일 것이냐. 그게 이제 리스크 컨트롤, 위험 통제가 되겠습니다. 위험 통제는 이제 선택적이죠. 아예 그냥 설계 자체를 다시 하는 방법도 있고, 어떤 가드나 이런 프로텍티브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안전 때문에. 그리고 이제 표시로 그냥 하거나 훈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옵셔널하게 위험 통제를 한다. 선택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통제 방법이 결정이 되면 뭐 설계를 변경하든 뭐 가드를 대든 센서를 뭐 추가를 하든 아니면 표시 사항을 하든 결정이 되면 이제 결정된 위험 통제 대책에 대해서 구현을 해야 됩니다. 임플리멘테이션을 해야 되고요. 구현한 다음에는 이제 잔존 위험이 생길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옵셔널하게 이제 위험 통제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케니컬 해저드가 있는 부분에 커버를 하면은 이제 그 미케니컬 해저드는 위험이 줄어들겠죠. 이제 커버를 했으니까. 반면에 레지듀얼 리스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커버를 해서 미케니컬 해저드는 이제 좀 낮췄지만 저쪽 반대편이 보이지 않아서 다른 위험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을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잔존 위험이 있으니까 이 커버를 그냥 뛸 수는 없고 미케니컬 해저드 때문에 뗄 수는 없고 커버는 하되 투명 커버로 하자. 그래야 저쪽이 잘 보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그 뒤쪽에 뭐 거울을 설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잔존 위험을 받아들일 거냐 말 것이냐 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니핏 리스크 어널리시스를 합니다. 그리고 위험 통제 대책에서 발생한 위험 아까 같으면 이제 뭐 저 반대편이 안 보이는 거였죠. 이제 그런 걸 찾아내고 위험 통제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또 뭐 투명 커버를 하거나 거울을 달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완성도를 높여간다. 요게 이제 위험 통제다.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이제 위험 통제를 하고 나면 옵셔널하게 이제 뭐 선택적으로 뭐 설계를 변경하든지 뭐 프로텍티브 디바이스를 장착을 하든지 이렇게 할 텐데 그 대책을 하고 나면 항상 잔존 위험을 평가를 하고 그거에 대한 베니핏 리스크 어널리시스를 해서 그 위험 통제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이 있다면 그걸 다시 한번 통제를 해서 위험 통제에 대한 완성도를 높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Evaluation of Overall Residual Risk. 이 개념이 이제 전체 이제 우리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잔존 위험이라는 게 이제 전체 오버롤 개념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시험하고자 하는 ME 기기는 하나란 말이죠. 근데 위험은 보통 몇 개씩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위험이 있죠. 뭐 정기적인 위험도 있고, 뭐 기구적인 위험도 있고요. 빛에 대한 위험도 있고, 방사에 대한 위험도 있고, 뭐 다양한 위험이 있죠.
그 어느 한 부분을 위험 통제를 하면 다른 쪽 위험이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 위에서도 예를 들었지만은 미케니컬 해저드를 잡기 위해서 커버를 하면 다른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반대편이 안 보여서 다른 위험이 더 이제 증대되는 거죠. 10개의 위험이 있는데 하나를 통제를 하면 나머지 9개가 영향을 안 받느냐? 다 받는다는 거죠, 서로. 종속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속이 이제 비율이 높냐, 낮냐 정도의 차이지, 같은 제품에서 위험 통제를 하게 되면 항상 작든 크든 영향을 준다. 그래서 독립적인 위험 10개가 아니고 서로 종속적인 위험 10개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뒤섞여 있는 그 위험을 어떻게 오버롤 레지디얼 리스크를 평가할 거냐? 요게 이제 핵심적인 위험 관리의 기법이 되겠습니다. 요 기법을 얼마나 잘 구현을 하느냐, 합리적인 방법으로 구현을 하느냐가 위험 관리의 성패를 가름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제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 매니지먼트 리뷰.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리뷰하는 이유는 개발할 때도 위험 관리를 이렇게 하지만 뭐 양산할 때도 이렇게 하고요. 시판 후에도 시장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이런 걸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요. 각 그 페이지마다 새롭게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 그런 것들을 다 피드백을 받아서 주기적으로 위험 분석 입력사항으로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기적으로 리뷰를 해야 됩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 리뷰를. 뭐 예를 들어서 1년이다. 그럼 1년 텀으로 해서 계속 리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새로 들어온 것들 시장에서 고객들로부터 이제 뭐 컴플레인이나 어떤 이제 사고나 이런 것들이 피드백이 들어와서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리스크 매니지먼트 리뷰, 리스크 매니지먼트 레포트 요게 이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양산 및 양산 후 활동. 아까 말씀드린 이제 양산이 되고 나면 이제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되고요. 피드백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이제 능동적으로 그 시장 조사도 좀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방문 조사를 해도 좋고 식약처에 올라와 있는 이제 유사 제품들의 사고 사례를 모아도 좋고 뭐 문헌을 조사해서 위험 분석 입력사항으로 해도 좋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그런 활동들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물건만 팔고 끝이 아니고 이 제품이 단종될 때까지 계속 이런 활동을 해주셔야 된다. 그게 바로 전주기 위험관리다. 이런 말씀이에요. 요 14971의 전체 그 이제 활동들이 이 한 화면에 이렇게 이제 함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축약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60601-1 4.2절로 다시 돌아와서요. ME 기기를 위한 위험관리 프로세스. 조금 전에 봤던 그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4.2.1절 위험관리 도입. 4.2절은 이 표준의 적합성을 위해 요구되는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규정한다. 위험관리 프로세스는 다음의 목적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본 규격은 이제 실질적으로 5절부터 17절까지 요구사항이 나옵니다. 이제 각 절의 요구사항에 대한 그 어떤 유해 요인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이사이에. 그런 유해 요인들, 유해 상황을 4.2절을 통해서 서술을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이 표준에 규정된 특정 시험들에 사용된 방법을 특정 ME-기기에 적용할 것을 권고하기 위함이다. 뭐 위험 분석을 하게 되면 ME-기기에 대한 제품 특성을 파악하고 위해 요인이나 위해 상황을 파악하고 이제 어떤 이제 위험 추정까지 해서 이제 위험 분석을 하죠. 표준에서 이제 있긴 한데 어떤 시험들을
이 MEE 기기에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것도 제품 파악하고 위해 상황, 위해 요인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위험 산정하고 이런 내용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어떠한 시험을 이 MEE 기기에 적용할 건지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시험 방법을 잘못 적용하는 거는 제품을 잘 모르거나 해당 위험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대로 식별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제 안 해도 될 시험을 하게 되거나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험관리 파일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이 표준에서 규정된 적합 기준을 제공하지 않는 특정 위해 요인이나 위사항이 특정 MEE 기기의 위험을 초래하는지를 식별하고 만약 그렇다면 허용 가능한 위험 수준을 확립하고 잔여 위험을 평가하기 위함임. 신기술을 적용해서 뭐 이렇게 제품을 만든 경우에 위해 요인이나 위해 상황이 식별이 되면 그거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겠죠. 근데 그 요구사항까지도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제 있는데 판단을 할 만한, 그러니까 이제 뭐 시험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위해 요인하고 위해 상황이 있고 그거에 따른 요구사항이 있고 시험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제 판정 적합 기준, 판정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위험 관리를 해서 그 판정 기준을 적합 기준을 이제 수립을 한다. 그리고 또 잔여 위험을 평가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런 거를 위해서 요 위험관리 절차,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하게 된다. 그런 말이고요. D번은 이 표준의 모든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얻은 잔여 위험과 대체적인 위험 통제 전략을 통해 얻은 잔여 위험을 비교함으로써 대체적인 위험 통제 전략의 허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이제 표준을 5절에서 17절까지 다 적용하면 이게 이제 전혀 문제가 없이 위험 통제가 된 거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잔여 위험이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왜냐면은 표준을 다 만족해서 판매가 된 제품이 사고가 안 나느냐? 사고가 납니다. 네, 그래서 잔여 위험이 항상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 이거죠. 이 표준의 모든 요구사항을 만족하더라도 뭐 대체적인 위험 통제 전략을 통해 얻은 잔여 위험, 이 표준에서 적용해야 되는 모든 요구사항, 제품 전체적으로 수행하는 이제 위험 통제 전략,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어느 쪽이든 이제 잔여 위험을 다 확인하고 비교해봐서 대체적인 어떤 위험 통제 전략의 허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전체 위험 오버롤 리스크 컨트롤, 그거를 이 위험 관리 프로세스를 통해서 하고자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비록 이 표준에서 규정된 위험관리 프로세스가 14971 관련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요구되지만 14971의 적합성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포함하지 않으며 또 그렇게 포괄적이지도 않다. 뭐 예를 들었는데요. 여기 이제 14971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생산 및 시판 후 모니터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표준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생산 전형은 뭐죠? 리스크 컨트롤 하는 단계잖아요. 리스크 컨트롤 하고, 오버롤 리스크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 리뷰하는 요 단계까지죠. 그러니까 본 601-1 표준에서는 생산 및 시판 후 모니터링까지는 보지 않겠다. 그러니까 리스크 매니지먼트 리뷰까지만 보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위험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심사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요 601-1 형식 시험 할 때 그 당시에 제출된 그 시간대에서의 그 위험관리 내용을 가지고 평가하겠다. 예,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타입 테스트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위험관리 프로세스가 이제 이렇게 무라고 봐요. 이렇게 기다란 긴 거를 이제 시간이라고 봤을 때 이제 탁 자르면 어느 특정 시간대에 단면을 보게 되죠. 예, 그때 이제 뭐 기록해 놓은 위험관리 내용들, 그것들을 보는 거지
이 프로세스 전체를 절차를 잘 지켰는지 이제 프로세스를 보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제출된 당시에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 리뷰 해놓은 리스크 매니지먼트 레포트를 보고 그때 기록된 위험관리 내용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각처를. 네, 그래서 프로세스 자체에 대한 심사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4.2.2절 위험관리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ISO 14971에 적합한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수행해야 한다. 아까 설명했던 그 스키매틱 내용이고요. 이 표준의 적합성을 위하여 다음을 제외하고 14971 위험관리 프로세스의 모든 요소를 적용한다. 그쵸. 여기 보면 생산 및 시판업 모니터링 요거 이제 뺀다 그랬죠. 그 다음에 위험관리 프로세스의 적정성을 위한 정기검토. 정기검토도 그 1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거든요. 꼭 1년마다 할 필요는 없어요. 꼭 시간 정해놓고 한다기보다는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13485에도 경영검토가 1년에 한 번씩 있거든요. 그때 이제 이런 걸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게 이제 적절하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적인 검토를 해야 되는데 본 형식 시험에서는 그 정기 검토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였어요. 14971의 임의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이제 위험관리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중에 14971의 임의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의료기기는 ME 기기를 말한다. 그 다음에 14971에 인용된 고장상태라는 용어는 여기 본 공통표준에서는 단일 고장 상태로 이해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고 1. 이 표준은 ME 기기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위험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이들 요구사항은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다. 위험관리 프로세스는 이 표준에서 기술하는 위해 요인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위해 요인, 관련 위험 및 위험 통제 수단을 식별하기 위함이다. 사실은 이제 5절에서 17절까지 나와 있는 요구사항들도 서브 커뮤니티에서 회원국들 멤버들이 다 이제 팀이 돼서 위험 분석을 해서 나온 요구사항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우리도 우리 제품만에 갖는 고유한 어떤 위험에 대해서 위험 분석을 하고 위험 사정 평가를 하고 위험 관리를 하듯이 어떤 표준화 작업이라는 것도 위험 관리의 일환이기 때문에 위험 관리를 통해서 표준화하는 작업이다. 그러니까 어느 장비든 사용자가 감전이 되면 안 되겠죠. 전기 쓰는 제품이.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떤 위험 분석, 위험 사정 평가, 위험 관리를 통해서 요구사항을 만들고 시험 방법을 만들고 그거에 대한 판정 기준을 만들어서 이제 의견 일치를 이제 보고 나서 여기 이제 요구사항에 올리는 거죠. 게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그냥 어디서 뚝 떨어진 요구사항이 아니고 다 이제 기술위원회에서 위험관리를 하고 온 요구사항들이다. 위험관리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비고 2. 위해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나 고장이 이 표준의 절들에 식별되어 있다. 이들의 경우 실제 위해 상황은 무엇이고 규정된 조건에서 식별된 위해 상황이 일어나지 않음을 보이기 위해 시행되어야 하는 시험은 무엇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위해 요인이나 위해 상황이 심증으로 있을 것 같으면 안 되고 누가 보더라도 자명한 경우 전기를 안 쓰면 일렉트리컬 해저드가 없겠죠. 전기를 안 쓰니까. 자명하죠. 모터가 없으면 그리고 이제 누적된 힘이 없다면 미케니컬 해저드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죠? 자명하죠. 그런데 이제 애매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기도 쓰고 이제 모터도 쓰고 유압도 쓰고 이제 물도 쓰고 그래요. 다양한 에너지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쓰다 보면 위해 요인이 이게 이런 위해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제 확률적으로 봐야 되죠. 아까 같이 자명한 경우들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진 않는데
이제 이런 애매한 중간 상황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 이제 확실한 상황들보다. 훨씬 더 많은 건 아니지만 애매한 상황들도 못지않게 많습니다. 그래서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런 위해 상황이 일어날 확률이 충분하다 또는 뭐 없다, 거의 없다, 이제 이런 결론을 내줘야 해당 시험을, 해당 요구사항을 적용을 할지 말지 이제 결정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고요. 비고 3. 제조자는 ME기기 및 MEC 시스템의 각각의 구성 부품에 대해 이 표준에서 확정한 모든 프로세스를 따르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유권이 있는 부품, 비의료적인 기원의 부시스템 및 기존의 오래된 장치 등. 이 경우 제조자는 추가적인 위험 통제 수단의 필요성을 특별히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위험 분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용 목적을 잘 알고, 충분히 예상 가능한 오용도 잘 알고, 안전과 관련된 제품 특성도 잘 알고, 위해 상황, 위해 요인 이런 것도 잘 알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위험을 산정하는 거거든요. 위험 분석이라는 게.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뭐 이제 기존에 오래된 장치, 뭐 우리가 개발한 게 아니죠. 그리고 비의료적인 기원의 부시스템, 이것도 우리랑 이제 크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권이 있는 부품,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그러니까 위험 산정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 에스티메이션이. 그 평가를 못 하겠죠. 에스티메이션이 어려우면. 그런 것들은 이제 별도의 시각으로 위험 분석을 해봐야 된다.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을지라도 외적인 분석 또는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유사한 제품은 뭐 사고 사례를 조사한다든지, 기존에 통계량 같은 게 조사가 된 게 있다면, 논문이나 이런 데 있다면 그런 걸 조사를 한다든지, 추가적인 위험 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비고 4. 이 표준의 요구사항에서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이 없어야 함을 나타내는 경우, 이 위험의 허용 가능성 또는 허용할 수 없는 허용 가능한 위험을 결정하는 제조자의 정책에 따라 제조자가 결정한다. 이 표준에는 요구사항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위험은 없어야 된다라고 써 있을 수 있거든요. 5절에서 17절 사이에 많은 요구사항이 있지만 요구사항만 있는 경우라고 봐야 돼요. 이러이러한 위험은 없어야 된다라고만 써 있는 거예요. 어떤 시험을 해서 어떤 판정 기준을 해서 이거를 허용을 할지 말지를 표준에서 이제 제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요구사항만 제시를 하고. 그럴 경우에는 제조자가 할 일이 많죠. 요구사항에서 말하는 위험이 이제 우리 제품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위험 분석도 해야 되고, 해당이 된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위험 산정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되죠. 본 601에서는 평가 방법이 시험을 통해서 보통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시험을 어떻게 할 건지 시험 방법을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시험 방법에 대한 판정 기준도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제조자가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사항만 있을 경우에는. 비고 5번. ME 기기와 관련된 모든 위험이 이 표준의 특정 요구사항들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기구적인 위험, 정기적인 위험, 온도, 열적인 위험, 본 규격에서 말하는 위험은 되게 많은데, 자명한 경우든 위험관리 절차에 따른 결과든 이제 해당이 안 되면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하지 않는 거고요. 해당이 될 때 평가를 한다.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위험관리를 잘 했냐, 위험관리 절차를 잘 따랐냐,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 적합성이라고 하는데요. 약간 이제 뭐 물을 가지고 단면을 쳐서 그 당시 그 시간 제출된 서류의 단면을 본다, 그런 말을 했는데, 이제 그 단면을 봤을 때 위험관리 절차를 따랐다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서류들이 있어야 되겠죠. 위험 허용 가능성 기준을 결정하기 위한 제조자의 정책, 고려 중인 특정 ME기기에 대한 위험관리 계획 다 있어야 됩니다. 고려 중인 ME기기에 대해 이 표준에서 요구하는 위험관리 기록, 뭐 각 절마다 있습니다. 그 기록들이 있느냐, 기타 문서를 포함한 위험관리 파일 있어야 되죠. 제조자가 준비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서 다 있다고 하면 프로세스 자체를 뭐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서류들이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적합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비고요. 이 표준에서 요구하는 위험관리 기록 및 기타 문서에 대한 참조를 포함하는 세기를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제 위험관리 기록은 이제 보통 회의록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맞아요. 보통 개발하실 때 ISO 14971의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머리에 염두에 두고 계획서를 세워서 각 그 페이지별로 기록을 남기고 하시는 회사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위험관리를 안 하냐? 그건 또 아닙니다. 회의는 많이 하세요. 그럼 그 회의가 위험관리 내용이 될 수가 있냐? 그게 그 회의하는 것들이 대부분 위험관리입니다. 성능적인 측면이 물론 많이 있지만 이렇게 하면은 열이 많이 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환자가 이렇게 눌릴 수 있다. 찔릴 수 있다. 다 이제 대부분 위험 분석을 합니다. 회의할 때. 그러면 이거 어떻게 대책을 할 거냐? 그럼 이제 위험 통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위험 통제하고 나서 다른 문제는 없어? 하고 이제 막 회의하는 거, 잔존 위험을 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 관리 절차에 필요한 각 페이지마다 필요한 활동들은 다 하세요. 기록을 안 할 뿐입니다. 그래서 위험 관리를 안 한다기보다는 기록을 안 한다. 위험 관리 기록을 잘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획도 잘 세우고 활동들, 특히 그 회의록을 잘 작성을 해야 된다. 그래야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했는지를 이력이 없으면 위험관리 그 파일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딴 거는 좀 미진하더라도 회의록만큼은 진짜 열심히 정확하게 잘 써야 된다. 그래야 의료기기 위험관리에 성공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2.3절 위험평가 4.2.3.1 IC60601 시리즈에서 식별된 위해 요인 제목만 먼저 좀 볼게요. 그 다음에 4.2.3.2절 IC60601 시리즈에서 식별하고 있지 않은 위해 요인 그 다음에 4.2.3.3 두 개네요. 그죠? 그러니까 IC60601이면 이제 본 규격이잖아요. 본 공통표준인데 본 공통표준에서 정기적, 기구적, 열적 다 구분을 해서 각 절에서 이렇게 요구사항을 써놓는단 말이에요. 해당 위해 요인에 대한 대책으로 이제 요구사항들을 막 써놔요. 위해 요인이 식별이 되고 그거에 따른 요구사항, 시험 방법, 판정 기준이 나와 있어요. 각 절에. 근데 이제 저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이제 개중에는 601에서 시리즈에서 식별하고 있지 않은 위해 요인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시 이제 세부적으로 봐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두 가지를 좀 봐야 한다. 위험평가까지 해야 위험사정평가라고 했어요. 그죠? 리스크 어세스먼트 여기 나오죠? 위험평가까지 해야 위험사정평가입니다. 리스크 어세스먼트. 그래서 위험평가는 위해 요인에 대한 위험 산정까지 끝난 상태에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위험평가를. 자, 그런데 공통표준을 포함해서 보조표준도 그렇고 개별표준도 그렇고 이 세 가지 표준에서 식별을 해주는 위해 요인들이 있어요.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땡큐죠. 고마운 거예요. 우리가 따로 식별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이렇게 안 해도 되니까 있는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위험을 평가할 때 이 표준의 요구사항을 다음 방법으로 적용해야 한다. 요구사항은 그냥 따르면 돼요. 여기 이제 그 얘기가 써 있을 텐데요. 이 표준, 보조표준, 개별표준 여기서 특정 위해 요인, 위해 상황에 대해 특정 허용 기준이 함께 주어졌다면 그러니까 위해 요인에 대한 요구사항, 시험 방법, 판정 기준이 다 있는 거예요. 반대되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이들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은 잔여 위험이 허용 기준으로 감소되었다고 추정한다.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명확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위해 요인들이 이제 다양하죠. 근데 그거에 따른 이제 이 위해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사항이 주어진단 말이죠. 그거에 대한 이제 시험 방법하고 판정 기준까지 다 주어져요. 그거를 만족을 하면
아까 이제 설명을 할 때는 한 위험을 통제하면 이게 한 제품에서 발생한 여러 위해 요인들이기 때문에 위험들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대책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 종속관계에 있게 된다. 그 종속 정도만 다르지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기서는 어떻게 가정을 하냐면 본 요구사항에서 제시하는 시험 방법대로 시험을 해서 판정 기준을 만족을 하면 잔여 위험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냥 오케이. 본 표준의 요구사항 시험 방법 판정 기준을 따라서 문제가 없으면 잔여 위험이 기준치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Means of Patient Protection인데요. 환자 보호 수단이라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저변을 해야 되는데 보호 수단을 해야 돼요. 뭐 환자는 환자대로, 뭐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사용자는 이제 MOP라고 오퍼레이터 프로텍션인 거고, 환자 보호 수단은 MOPP예요. Patient Protection. 자, 환자 보호 수단을 해놓으면 MOPP 그 요구 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떻게 구현하는지 MOPP에 대해서 다 자세히 나온단 말이죠. 그 요구사항을 만족을 하면, 시험을 해봐서 만족을 하면, 기준치 이상이면 절연상으로는 잔여 위험이 없다. 이렇게 보자는 거죠. 추정을 한다는 거죠. 뭐 운반자세 지표 한정, 이거에 대한 그 시험 방법이 있어요. 뭐 5도, 10도 뭐 이렇게 이제 기울여가지고 판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만족을 하면 이제 객관적 증거 자료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잔여 위험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적합성은 이 표준, 해당 표준, 해당 보조 표준, 개별 표준 요구사항을 충족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표준, 보조 표준, 개별 표준. 이제 요 세 가지에서 있는 특정 위해 요인이나 위해 요인 및 위해 상황은 식별했지만 특정 허용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제조자는 위험관리 계획이 정의된 허용 기준을 제공해야 한다. 이들 허용 기준은 위험관리 계획에서 기록된 위험 허용 가능성에 대한 기준에 따라 잔여 위험이 허용 가능함을 보여야 한다. 이거는 이제 위해 요인이나 위해 상황은 표준이 알려줘요. 이러이러한 위험이 있으면 안 된다. 요구사항이 되죠. 그게 위해 요인이나 위해 상황에 맞춰서 요구사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표준에 없어요. 안 써놨어요. 그냥 위해 요인하고 위해 상황만 쓰고 이러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야 된다라는 요구사항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시험 방법이나 판정 기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조자가 위험관리 프로세스에 따라서 잔여 위험까지 다 판단해야 됩니다. 기록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9.8점 3.3절에 사람의 기인은 동하중 다이내믹 웨이트예요. 다이내믹 포스가 있는데 사람이 기대는 장치도 있고 의료용 침대 같이 사람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환자가 누워있고 수술등이 그렇게 돼 있죠. 환자는 그냥 테이블에 누워있고 위에 이제 현수 장치로 이제 이렇게 달려있는 것들이죠. 그 자중에 의해서 떨어지거나 뭐 부스러기가 떨어지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이 동하중 다이나믹 포스가 침대 다르고 수술등 다르고 카트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으로 몇 배의 정적 포스 대비 50%의 다이나믹 포스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제품은 다양한데 그렇게 50%로 못을 박아놔 버리면은 이게 어떤 제품은 이제 할만하고 어떤 제품은 이제 영 현실적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시험 방법이나 이제 판정 기준을 위험 관리를 해서 결정하라는 거죠. 애미기기의 유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과 함께 사용하는 제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액상이나 약물이나 이런 거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잖아요. 상황이 다 제각각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유출이 되면 안 되죠. 그죠? 이제 위의 요인은 분명해요. 유출이 되면 안 돼. 그렇게 이제 그걸 요구사항으로 내세웠어요. 그러면은 시험 방법이나 판정 기준은 업체에서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가동을 해서 다 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적합성은 이 표준의 특정 요구사항을 적용한 후 제조자가 결정한 허용 기준을 충족함을 위험관리 파일의 기록들이 증명함으로써 확인한다. 위험관리 프로세스에 따라서 했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해당이 없으면 NA가 되는 거고요. 또 세 번째는 표준, 이 표준, 공통표준, 그 다음에 보조표준, 개별표준. 여기서 특정 기술 요구사항이 없이 검사되어야 할 특정 위해 요인 및 위해 상황에 대해 식별해야 한다면 다음과 같다. 그 위해 요인하고 위해 상황은 표준에서 알려주고, 이 위해 요인이나 위해 상황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제조자가 이제 위험관리 프로세스에 따라서 시험 방법이나 판정 기준까지 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알파, 베타, 감마선, 중성선, 요게 이제 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위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위해 요인에 대해서. 그럼 이거에 대한 요구사항은 규격에서 알려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 요구사항을 제조자가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이용을 해서 시험 방법 판정 기준까지 모두 제조자가 위험관리 파일에 기록을 해야 된다. 비공. LME 기기가 특정 위해 요인을 갖고 있지만 위해 상황이 존재하지 않도록 설계되었을 때는 해당 위해 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위험 사정을 할 필요가 없다. 이 사항은 시험이나 검사를 통해 검증할 수 있다. 좀 중요한 거니까 도표를 한번 볼게요. 예, 여기 보면은 해저드가 있죠? 위에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구적인 위험이라고 할까요? 협착이라고 하죠. 협착이 일어날 만한 그 의료기기를 아침 출근할 때부터 퇴근할 때까지 계속 그 의료기기에 붙어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일도 하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몇 번 사용하겠죠. 10번이든 20번이든 이런 식으로 쓸 겁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그 협착의 위험은 상시 노출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그 의료 장비에 접근했을 때 그때가 이제 해저더스 시츄에이션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퀀스 오브 이벤트, 이 기계를 접근하는 게 되겠죠. 이벤트라는 게, 그죠? 협착의 위해 요인이 있는데 그게 위해 상황으로 가려면 사용자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쪽으로. 자, 그러면은 의료 장비를 한 번도 출근해가지고 사용도 안 하고 가버리면은 이쪽으로 가는 확률은 0이 돼버리는 거예요. 발생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건 당연히 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함이 일어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확률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렇게 접근하는 확률. 그 이벤트가 일어나는 거죠. 접근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그게 이제 P1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의료 장비 앞에 서서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운영한다고 해서 무조건 함이 일어나는 것은 또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잘 하면은 협착 안 일어나죠. 그냥 잘 쓰면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소매가 빨려 들어간다거나 목걸이가 빨려 들어간다거나 한눈을 판다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함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될 확률을 P2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함이 일어나는 확률은 일단은 접근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접근해서 함이 일어나는 거 하나, 그래서 두 개가 곱해지는 겁니다. 함이 일어나면 연약한 사람이 협착이 일어났을 때하고 건장한 사람이 이제 이런 협착이 일어났을 때 함이 다르다는 거죠. 심각도가 달라요. 그래서 심각도가 그냥 찰과상인 사람도 있지만 잘못하면은 이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런 해가 없는 것부터 사망에 이르는 것까지 5개 정도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이런 확률과 심각도의 조합을 뭐라 그러느냐, 콤비네이션을 뭐라 그러느냐, 위험이라고 한다. 위험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확률과 심각도를 나누는 겁니다. 등급을. 그죠? 그래서 확률도 자주 일어나는 거는 이제 높겠죠. 여기도 이제 5등급으로 많이들 나누죠. 그래서 되게 안 일어나는 확률부터 해서 자주 일어나는 확률까지 5x5 매트릭이 이제 보통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는 건데, 심각도에 대해서는 정성적인 분석보다는 정량적인 분석을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협착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함이 일어났는데 찰과상 입은 사람은 몇 명?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이제 과거 사고 사례를 봤더니 동일한 장비를 쓰다가 다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100명이 있었는데
뭐 10명은 철과상, 그 다음에 80명은 뭐 이제 절단, 그리고 이제 10명은 사망. 이게 정량적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거와 여기 probability와 이제 컴비네이션을 해서 평가할 수 있는 판정 기준을 마련하는 거죠. 그거를 리스크 이밸류에이션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 ME 기기가 특정 위해 요인을 갖고 있지만 위해 상황이 존재하지 않도록 설계되었을 때, 협착이라는 위해 요인은 있지만 그 위해 상황으로 안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조심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아예 그냥 펜스를 친다든지 인터락을 해놓는다든지 하면은 이제 이런 일이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위해 상황이 존재하지 않도록 해버리면, 설계되었을 때는 해당 위해 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위험 사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죠? 이거는 시험이나 검사 가서 이제 펜스가 잘 쳐졌는지 인터락이 잘 걸려 있는지 회로에는 문제가 없는지 검증을 하면, 시험을 해보면 되겠죠. 검사를 해보면 될 겁니다. 여기서는 601 시리즈에서 식별하고 있지 않은 위해 요인은 아예 그냥 위해 요인과 위해 상황을 601에서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요거는 예를 여기 이제 드러났는데, 특정 위험을 가지는 ME 기기에 대한 개별 표준이 없을 경우, 그렇죠. 이 공통 표준뿐만 아니라 보조 표준이나 이제 개별 표준에서도 특정 위험에 대해서 아무런 이런 방구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뭐 알파 베타 가마 이런 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험까지도 다 찾아내야 되는 거죠. 위해 요인과 위해 상황까지도.